네, 이제 브랜드 관리 전략 제 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6개 챕터를 공부하기로 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그 세 번째 챕터인 브랜드 가치 체계입니다. 네, 육과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브랜드 가치 체계라는 것은 이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꼭 이 준비를 하고 또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브랜드 관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 가치 체계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고 또 이와 함께 이 브랜드 가치 체계와 함께 이 브랜드 전략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운영 체계인데 이 브랜드 운영 체계는 저희가 브랜드 가치 체계가 끝난 다음에 같이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가치 체계는 교재 42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브랜드 아이덴티티 내용부터 8장의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 여기에 브랜드 가치 체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브랜드 가치 체계 모델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대표적인 그런 모델들이 이 데이빗 아크 교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모델, 그리고 업쇼 교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핵심 모델, 그리고 캐프로 교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모델, 그리고 하코오드라는 일본의 광고 대행사의 브랜드 스테이트먼트 모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갖다 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모델 이외에 같이 공부할 브랜드 가치 체계 모델이 미국의 이제 인터 브랜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브랜드 플랫폼 모델이라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그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모델과 또 플랫폼 모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용어라든지 또 그러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모델을 잘 공부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잘 정립을 하고 또 향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가치체계 모델을 정립을 할 때 많이 참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지도 모르는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6번에 보면요. 이 기반, 근거, 기준이라는 그러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브랜드 활동의 기반이 되고 또 근거가 되고 또 기준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브랜드 플랫폼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객, 내부 종사자, 그러니까 기업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투자자, 우리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들에게 전달, 공유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존재 이유, 중장기적인 선언, 그리고 약속 등을 표현한 것이다. 자, 이 정의만 보더라도 이 브랜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무엇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뭐 경쟁 활동이라든지 또 고객 또 우리 자사의 제품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모델도 그 구성 요소들의 내용이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서도 점검을 해보고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페이지에는 이 브랜드 어소시에이션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브랜드와 관련된 그러한 연상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이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브랜드 플랫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코어 아이덴티티, 저희가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핵심 가치입니다.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브랜드 운영 체계를 이야기하는 브랜드 아키텍처. 그리고 브랜드의 디자인, 뭐 마크라든지 또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브랜드 디자인에 포함되게 되죠. 그리고 공부했던 브랜드 슬로건, 그리고 또 신제품 개발, 뭐 이러한 내용들이 플랫폼으로부터 출발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활동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가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플랫폼에 미치는 이 마케팅 활동,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도 회의를 할 때라든지 또 의사결정을 할 때 꼭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체계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모델 이름이지만 이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플랫폼의 기본적인 정의, 또 브랜드 플랫폼이라는 가치 체계가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갖다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이 플랫폼의 세부 요소는 뭐가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에는 이 플랫폼의 4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브랜드 비전, 그리고 브랜드 미션, 그리고 세 번째로 브랜드 퍼스널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core identity, 이렇게 이제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 전략 용어가 애당초 미국에서 발달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다음에 나오는 뭐 비전이라든지 미션, 뭐 퍼스널리티, 뭐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의 뜻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 브랜드 전략 용어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죠. 그래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목표. 그리고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뭐 해야 할 일, 임무, 사명,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스널리티는 무엇입니까? 개성이죠. 그래서 브랜드도 사람처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의 성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ore identity는 core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정체성. 그래서 이 브랜드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고객들과 어떠한 단어로 만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랫폼 요소는 이렇게 브랜드의 목표, 브랜드의 사명, 그리고 브랜드의 개성, 그리고 핵심 가치,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4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게 바로 브랜드 비전입니다. 자, 브랜드 목표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요번에 7강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비전, 말 그대로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라고 하면은 뭐 수십 년 후, 뭐 이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환경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한 5년에서 한 10년 후에 목표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미래에 5년이나 10년 후에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브랜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기업 또는 우리 브랜드는 5년이나 10년 후에 매출액을 어느 정도 이루겠다. 뭐 포함될 수 있겠죠. 또 뭐 이익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하겠다.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미래에 우리 기업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 또 뭐 국내에서만 이렇게 판매 활동을 할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해서 소위 말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될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 영역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브랜드 비전에는 수십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너무 길면은 기업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요소 몇 개만 이렇게 딱 뽑아서 그렇게 비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게 이제 기업의 많은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비전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 한 3가지만 뽑아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부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사업 영역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어떠한 업종에 우리가 참여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사업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영역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미래 비전이 실현될 때 우리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을 사업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식품 기업인 하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에서 이 사업 영역을 푸드 컴퍼니, 그러니까 식품에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에 있는 대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에 있는 기업들의 이런 차이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사업 영역에 펼쳐져서 영업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주된 하나의 트렌드라고 한다 보면은 서구에서는 이 단일 업종에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자동차면 자동차, 또 식품은 식품, 또 패션이면 패션, 뭐 이러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 영역을 5년이나 10년 후까지도 그렇게 잡아놓고서 우리는 그때 가서도 이 한치 같은 경우에는 식품 기업 위주로 그렇게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활동 영역과 이제 사업 규모 이런 부분인데 활동 영역과 사업 규모를 보면은 역시 이제 미래 비전이 실현될 때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지역과 매출 또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글로벌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뭐 매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이나 10년 후에 뭐 1,000억을 매출을 올리겠다. 또 수익은 뭐 100억의 수익을 올리겠다. 막 이러한 부분들도 기업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 하더라도 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그 수치적인 달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브랜드 비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에는 이제 가전 브랜드 중에서 이제 월프리라는 브랜드를 갖다 잠시 보면요. 지금 장표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이제 월드라든지 또는 이제 월피플이라든지 막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 내에서만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월프레 제품을 고객들이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러한 기업 브랜드들은 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또 전체적인 그런 매출 그 볼륨을 보더라도 해외에서의 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국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 브랜드 비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뭐 브랜드 약속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에게 약속할 수 있는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자, 같은 업종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난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브랜드의 중요성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에게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 브랜드 하면은 어떤 개념이 떠올랐을 때 그때는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선호도가 높아지고 충성도도 높아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정말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로 보면은 이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볼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세이프티라고 하는 안전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볼보라는 자동차를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진 않지만서도 왜 볼보 하면은 튼튼한 자동차, 또 안전한 자동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볼보라는 기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100년 이상을 이러한 그 안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왔고 또 고객들과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이 브랜드 마케팅을 잘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브랜드 가치 체계를 통해서 제가 사례를 반복해서 제시를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반면에 똑같은 자동차이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물론 안전하죠. BMW도 안전한 자동차고 뭐 벤츠도 안전한 자동차고 다 안전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볼보라는 자동차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너무 확고하게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주,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주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질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 일반이란 그 도시에서 운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왜 독일에 가면은 그 속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속 아우토반이라고 하는데 이 아우토반에서 정말 이 BMW를 운전하고 달렸을 때 느끼는 그런 쾌감 이거를 브랜드 가치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갖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안전한 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볼보의 비전 그리고 우리는 이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단순 운전이 아니고 정말 그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느끼는 그런 운전의 즐거움 이 부분을 고객들에게 계속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브랜드 가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브랜드 비전에는 지금 설명드린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 어떠한 지역에서 또 얼마만큼의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업 영역에서 어떠한 제품으로 고객들과 만날 것인가 하는 이런 세 가지가 브랜드 비전이 포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요.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비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비전을 잡고 있는데 이 건강, 즐거움, 편리가 CJ그룹의 CI라고 하는 마크에 세 가지 칼라로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브랜드 비전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사업 영역을 보면은 이 생활문화 기업이라는 요 표현이 바로 이제 사업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동 영역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는 뭔가? 자, CJ그룹에는 다양한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하는 즐거움과 관련된 제품들, 또 고객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들, 막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를 브랜드 가치로 잡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2020년에 매출액과 그리고 또 브랜드 가치가 또 뭐 탑5, 세계 탑5가 되겠다. 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브랜드 가치라든지 활동 영역, 또 사업 영역, 뭐 이러한 부분들을 비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이 수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브랜드 비전을 정립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밑에 있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브랜드 가치, 활동 영역, 사업 영역,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영역을 보면요. 뭐 하드웨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또 인터넷 뭐 이러한 관련 부분의 표현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우리에게 얘기를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영역은 보면은 물론 전 세계적이 되겠죠. 위에 보면 이제 월드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그 월드라는 표현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애플이 말하는 이제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그 비전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노베이티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혁신적인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비전, 브랜드 비전이라는 문장은 물론 짧게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길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또 내부 구성원들이 공유하기 쉬운 그런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브랜드 가치, 그리고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활동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역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사업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7강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 체계 모델 중에 하나인 이 브랜드 플랫폼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첫 번째인 브랜드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8강, 9강, 10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이 브랜드 미션이라든지 또 브랜드 퍼스널리티, 또 코어 아이덴티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인터넷 수업 들으시면서요, 물론 교재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기를 하셔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자기 데이터화 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많이 찾아보고 하시면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7강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8강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 체계의 두 번째 요소인 브랜드 미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